반갑습니다. 제가 메달을 따면서 네. 명문가가 됐어요. 아, 레슬링의 명문. 네, 명문가가 되면서 어. 당시 내가 있을 때는 체육관이 없어. 응. 우승을 하니까 이제 체육관이 생기더라고. 아, 체육관 이름이 뭐예요? 신고노 체육관 네, 없어요? 신고노 체육관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도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얘기를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 했었나요? 꿈도 못 꿨어요. 아, 당시에는? 당시에는 중학교, 어. 고등학교 때는 대표팀이 될 수 있을까 네. 하면서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꿈도 안 꿨어요. 그럼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 때가 언제였죠? 93년부터 내가 세계에서 내 기술이 통하는구나. 이게 내가 만든 기술이 이게 세계적으로 내 기술이 뭐 애들도 다 넘어가고 얘네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는 네네. 이제 그때부터 기록에 보면은 그 93년도에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히로시마에서 있었네요. 네, 네, 그리고 그 해에 다시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그렇죠. 히로시마에서 네네, 했을 히로시마 거예요. 아시안 게임에서 첫 금메달을 땄고, 네. 세계 선수권에는 은메달을 땄어요. 네. 그때 결승전에서 진 거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결승전에서 93년도에 웃겼죠. 딱 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결승에서 인도랑 했어요. 인도랑 했는데 이기고 있다가 12초 남겨놓고 졌어요. 아, 왜 지게 됐죠? 우습게 보다가. 인도 정도야. 저 정도는 뭐, 근데 12초 남으니까 긴장이 풀려가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시합하면서 긴장이라는 걸 놓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심판이 호루라기 불 때까지는 무조건 네. 자세 잡고, 무조건 네. 공격과 방어를 철저하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다가 93년도에 세계 선수권 히로시마 아시아 선수권도 나갔지만 세계 선수권도 나갔어요. 근데 히로시마 때는 세계 선수권 나갔는데 그때도 3등 했어요. 그러네요. 네, 3등을 네. 했는데 스톡홀름. 중요한 거는 뭐냐면 3등 한 사람이 아시아에서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아시아 선수권에 같이 갔던 애들은 전부 다 예선 탈락을 하는데 나만 3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93년도면은 몇 살 때였습니까? 93년도면은 대학교 3학년, 대학교 3학년 나이. 3학년. 네. 그러면서 네. 3등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자부심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6게임을 했는데 3등을 했잖아요. 그럼 한 게임을 졌잖아요. 그 한 게임은 제가 2점밖에 못 땄어요. 네. 전체 6게임을 했는데 전체 경기가 해서 토탈 점수가 62점을 땄어요. 네. 그러니까 한 게임은 2점밖에 못 땄으니까 62점이면은 5게임을 60점을 따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1, 2, 3등이 있는데 1, 2, 3등 해가지고 전체 이제 파이널 파티를 하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파티를 하는데 저는 뜬금없이 갑자기 저 앞에 시상식 하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네. 뜬금없이 알고 봤더니만 그 전체 체급에서 제가 점수를 제일 많이 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크닉상을 받았을 때 네네. 그러면서 네. 이렇게 렉슬링이 이렇게 재미있고 또 이렇게만 나가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시안 게임은 다 애들 내 미치니까 이제는 그냥 하면 되겠네. 가서 가져오면 되겠네. 국제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던 대회 기억나는 대회가 있을까요? 국제가 처음으로 우승했던 게 93년도 국제대회 스웨덴하고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이런데 국제대회 나가가지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네네. 그게 어떤 성격의 대회였죠? 진짜 국제대회. 그러니까 뭐 세계 선수권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애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뭐 이렇게 세계 선수권이라 공식적인 국제대회.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이라 이런 거 아니고 선수권이 아니고 국제대회. 그냥 국제 대회에서는 국제대회. 우승을 했었고.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네. 전국체전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네네. 국제대회는 그냥 일반 회장기 대통령배 이런 걸로 생각하면 네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4년도 히로시마에서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네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이제 내 미치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안 네, 게임. 아시아는 이제 세계 선수권에서 3등 했으니 아시아는 그냥 3등 이제 세계 선수권에서 이제 다 이제 아시아 애들은 다 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아시안 게임 가도 그냥 하겠다. 그때도 이제 들어갈 때 예선전 걱정은 안 하고 세리머니 뭐 할까 그 고민을 한 건가요? 항시 우리는 나가면 이제 저녁 때 할 일이 없어서 사인 연습이나 하고 있고 네. 세레모니는 뭐 어떻게 할까 막 그런 거를 농담 반 진담 반
네네. 아 그때 뭐 레슬링은 보통 이제 경기가 펼쳐지면 초반에 많이 개최가 되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의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그러니까. 따면서 피날레를 장식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첫 금메달을 따면서 황영조 형이 마지막 금메달 딴 거지. 네네. 이게 그리고 다음에 올림픽을 도전합니다.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한국의 심건호 제 금메달을 놓고서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방어 체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심근호 선수가 네. 좌우로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지금 파블로프 선수는 이 수비 방어 위주입니다. 자, 심근호 선수는 찬스를 잡았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네. 반대의 자세에 들어간 파블로프 위에서 공격할 한국의 심건호 좋은 기회입니다. 가슴을 감싸는 이때는 한번 심건호 옆돌리기 시도냐. 선수가 시도를 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49초 왼쪽으로 틀어보고 있는 심건호 다시 그렇죠. 자 옆돌리기 이게 선취점 저런 데는 한번 2점 연속 2점 돌려야 선취 됩니다. 심건호 2점 선취 1점만 선취하면 경기는 끝납니다. 남은 시간 35초 심근호 선수 다시 앞으로 방향을 돌아서 바꿔봤습니다. 상대가 목을 돌아가는 감싸고 쪽으로 있는 심건호 들어간다. 2대0 앞서고 있는 심건호 약간 들면서 기술을 써야 됩니다. 28초 남았습니다. 자, 한 점이 아쉽군요. 금메달에 가까워진 한국의 심건호 2점을 먼저 땄습니다. 남은 시간 7초 목을 감싸고 있는 파블롭 가슴에 목을 받고 접근하고 있는 심건호 선수입니다. 자, 예, 경기 끝났습니다. 성취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바로 연장전. 3분간 연장전 들어가겠습니다. 연장전에서는 심근호 선수는 1점만 따면 승자로 결정되고 파블로 선수는 3점을 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트 유리한 밖에서 조건에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있는 감독과 코치. 지금 2대0 먼저 점수를 2점 얻었기 때문에 만일 3분 내에 먼저 3점을 따지 못할 경우에는 기술점이 있어서 절대 우리 저 유리합니다. 심건호 선수가 유리합니다. 심근호 선수는 큰 기술보다도 순간적으로 짧은 기술에서 1점을 따서 승자로 붙이는 그런 경기 방법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라도 점수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연장 20초 경과. 심근호 선수는 저한테는 목을 어느 한쪽으로는 빼야 됩니다. 안쪽으로 했다는 잘못은 반격당하기 때문에 자, 면넘기기 시도 여의치 않습니다. 목을 감싸고 있는 파블롭 48kg 결승 경기. 그렇죠. 자, 심근호 선수. 면넘기기. 그러나 다시 주저앉는 파블롭. 우리 심근호 선수에게 무리한 기술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미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기술을 걸어서 1점을 따는 그런 작전을 해야 할 겁니다. 두 선수 모두 정면 대결. 밀기를 시도하고 있는 파블롭. 심근호 선수는 자세를 좀 낮은 듯 잡고 상대가 들어오는 것을 완전 차단해야 됩니다. 그레코 로망형 레슬링 48kg의 결승 경기입니다. 지금 심근호 선수가 5분간 경기에서 2대0으로 앞섰던 신건. 반대로 찬스를 잡았습니다. 네, 다시 좋은 기회. 여기서는 무리한 기술을 쓰지 말고 간단하게 상대를 안고 뒹구는 공격을 해야 할 겁니다. 자, 심건호 연호하면서 우리 한국 응원단들이 태극선을 흔들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가는 한국의 심건호 연장 1분 12초 경과. 옆돌리기 시도. 금메달 확정됐습니다. 4대0. 네. 4대0. 금메달이 확정되었습니다. 심건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아주 잘했습니다. 심건호 금메달 4대0 판정승. 근데 순간적으로 상대 몸통을 잡고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이 요하는 기술입니다. 드디어 한국의 심건호 금메달을 일구어냈습니다. 금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출전 후 48년 만에 그리던 48kg 그레코 로망형에서 금메달을 드디어 일구었습니다. 메달은 금메달 나오지 않던 상당히 오랜 세월이었습니다만 그럼요. 이번에 그 수고를 풀어주었습니다. 네, 보시죠. 1948년 발을 LA 넣고 런던 상대를 올림픽 뒤집는 출전 이후에 아주 48년 좋은- 만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했어요. 보시죠. 예, 이빠테르 자세에서 10분 기회를 잡았던 한국의 심건호 그레코 로망형 레슬링 48kg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라는 기대는 많이 했나요? 그때도 들어갈 때 세레모니를 생각을 하고 들어갔나요?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갔나요? 시합 올림픽은 커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시아 선수권하고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하고 세계 선수권은요 이 분위기나 이 퀄리티가 되게 틀려요. 뭐 아시아가 뭐 인구가 더 많다고 하지만 아시안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약간의 나한테는 전국체전 이 기량이나 이런 게 유럽이나
아메리카 이쪽하고 이렇게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느껴졌었고 네. 세계 선수권이나 이 올림픽은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은 정말로 파고 들어오는 게 정말 무서워요. 저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력한 금메달리스트 후보로 신건호 선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 신건호 선수가 현역 시절 때는 그냥 가면 의뢰 금메달을 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는 우리 이봉주 선수가 아쉽게도 3수 차이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봉주 선수하고의 인연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던데